네, 지금부터는 법무부, 검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뉴스 세계 시간에도 전해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을 한 데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 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자 안을 내놨지만 추미애 장관은 100분 만에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이었고요. 대구 고검장을 지낸 분입니다. 김경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김경수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상당히 긴박했는데요. 계속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총평부터 좀 부탁드린다면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우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네. 서로 기본적인 예의라든가 염치라든가 품위를 멀리한 이런 응사를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좀 국민들로서는 피곤하고 저희 검찰이나 법무부로서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근데 지금 상황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어야 되고 그렇죠. 예. 결국은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핵심적인 쟁점은 딱 하나.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은 특임 검사는 안 된다고 사전에 못 박아버렸고, 근데 윤석열 총장은 어제 내놓은 입장에서 서울 고검장이 지휘하는 수사본부를 또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무부는 또 사실 이거를 거부를 했고요. 이거는 뭐냐면 장관의 지시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거부를 했는데,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내놨던 수사본부라는 카드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 이 문제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 물론 그 장관의 지시에 문헌하고는 좀 달랐고 이게 특임 검사란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한 것들은 그거를 특임 검사의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서울 고검장을 특임 검사로 임명한 수사팀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상의 특임 검사라고 본다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특임 검사는 아니다라고 못 박아버린 거에 대한 이걸 결국은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 추미애 장관. 저는 장관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장관이 어떤 지시를 했건 또는 총장이 어떤 건의를 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목적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현실적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채널A 사건 또는 검언 유착 사건 이것은 사실은 특임 검사로 푸는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지금에 와서야 특임 검사 카드를 내민 것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법무부 장관은 이 정도의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은 받아들이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해법은 특임 검사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특임 검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추미애 장관의 이 판단은 좀 약간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은 결국 특임 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는 뭐냐면은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충돌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하면서 그 충돌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이게 객관성이나 또는 공정성에 시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장관이 무는대로 내 지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좀 전에 잠깐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애초에 처음부터 그럼 특임검사 카드를 내놓았으면 그때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때 내놨더라면은 지금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졌을 거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런 여러 번의 법무부 장관과 총장 간에 오가는 이런 그 소위 펀치들이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볼 때 추미애 장관의 궁극적인 뜻이 목표가 이게 지금 이 사건을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하느냐 여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가 이게 예측이고 추측입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보세요?
예, 네네. 결국은 그럼 추미애 장관의 최종 그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윤석열 총장의 사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저는 지금 왜냐하면 여러 번의 어떤 절충이 가능한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 예, 사건을 절충안을 선택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생각보다는 음, 당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예, 윤석열 총장 당신이 물러나 달라. 이게 추미애 장관의 아.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지금 어제 밤부터 네. 이제 오늘 아침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가 지금 그 네. 법무부의 검찰국하고 네. 그다음에 검찰은 뭐 한 보도는 모 고검장이 나섰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어떤 보도는 그 대검 기획조정부라는 보도 약간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검찰 네. 네. 쪽하고 그러니까 물밑에서 조율을 해왔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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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추미애 장관이 근데 즉각 거부를 한 것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는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봐야겠죠. 네. 하나는 예컨대 대검이 실제 그런 뭐 물밑 조율 같은 게 없이 그냥 장관의 지시를 문헌상 어긋나게 한 건 맞지 않습니까? 네네. 예컨대 장관은 지금 특임 검사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총장이 특임 검사 유사한 제도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음흠. 그거는 장관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했다. 대검이 오히려 장관의 지시를 좀 어깃장을 놨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고요. 아, 그게. 예, 예. 한편으로는 예. 지금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네. 법무부가 마치 총장으로 하여금 이런 절충안을 내면은 받아들일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은 음.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장관이 결국은 이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이 이걸 터집 잡아서 다른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러면 상황인 법무부 거죠. 검찰국이 움직인 게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뒤집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 가능성은 좀 더 많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시한이 오늘 오전 10시로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어떤 선택을 지금 그 변호사님 진단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사퇴를 바라보고 있다면 네. 그러면 지금 언론이 전망하는 것처럼 바로 감찰 카드를 추미애 장관이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자, 지금 현재 어젯밤 9시 50분 정도의 상황으로서는 추미애 장관은 이미 거부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 그러니까 그렇죠. 특임검사 유사한 제도를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러면서 어떤 지시를 했느냐 하면 장관이 내 지시를 문헌 그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뭐 그게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장관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갈 길이라는 게 다른 길이 잘 없습니다. 음. 결국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꺼내서 네. 징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예. 생각이 듭니다. 감찰 카드가 만약에 꺼내지는 순간에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까? 규정상? 직무 정지는 따로 장관이 직무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건 또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동 모드가 아니라? 자동은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총장에 대한 감찰 이야기를 꺼낸 전례가 딱 한 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동욱 전 당시 총장에 대해서 했을 때였고 이때 네. 최동욱 총장은 바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 추미애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낸다면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시나요, 변호사님?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쪽하고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과정을 살펴보면은 예. 이미 윤석열 총장이 만약 장관이나 대통령의 뜻이 자기에 대한 신뢰를 거뒀다고 생각해서 예. 사표를 내려면은 예.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직을 안 하고 현재까지 버텨온 걸로 봐서는 음흠. 이 상황에서도 사퇴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설령 그 추미애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하더라도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이미 그 타이밍을 총장으로서는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총장의 사퇴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장으로서 만일 이 여권이나 예. 장관과 이런 관계 설정이 지금 아주 어색한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됐는데 예. 보통 같으면은 이 신뢰할 수 없다는 사인이 왔을 때 음. 보통은 사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러나 윤 총장은 그런 여러 번의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해 왔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이 상황에서도 역시 사퇴를 거부할 것 같다 이런 추측입니다.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전망하신 대로 만약에 그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정리하면 추미애 장관은 감찰 지시를 하고
윤석열 네. 총장은 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사상 초유로 지금 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변호사님? 글쎄요, 그것도 제가 뭐 정확히 2,500명 전체 검사들의 의사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때로는 또 막 짜증스럽게 생각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 추미애 장관님께서 그 좀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좀 직설적이고 네. 또 예를 들어 어제 같이 내 말을 내 지시를 무는 대로 이행하라 이런 말들은 저는 장관과 총장의 관계에서 그리 적절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절충도 할 수 있고 서로 좀 양보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거를 내가 한번 낸 지시이기 때문에 예. 무는 대로 해라 또는 그대로 이행하라 예.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총장과 장관 사이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추미애 장관의 그런 직설적인 표현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퇴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퇴로나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를 더 좁혀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 건이 이렇게까지 커져야 되는 그 건이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촉발됐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네. 이동재 전 기자 쪽이 요청했던 전문수사 자문단을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인 것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그 폭발점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던데요. 시작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변호사님?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네. 이 채널A 사건이라는 게 총장의 아주 측근 검사가 관련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검찰총장은 처음부터 저는 수사 지휘를 자제하고 네. 특임 검사 유사한 제도로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총장이 전문 수사 자문단을 꾸미겠다고 하고 본인의 지휘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그 점은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또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있었던 어떤 근본적인 그 원인은 보면은 네. 윤 총장이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있었던 네. 윤 총장을 사퇴시키려는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어찌 보면 여권 전체의 어떤 흐름과 저는 관계가 있고 그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하나의 미션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해법은 사실 뭐 특임 검사로 가는 것 외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우선 실무적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대구 고검장을 역임했던 김경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